네, 제주 알마케 유튜버 알리고입니다. 네, 오늘은 공원형 아파트를 분석을 해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공원형 아파트 분석할 공원 단지는 동부공원이 되겠습니다.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핵심은 임대주택이 대거 우리가 공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는데요. 특히나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동부공원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준비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급하는 세대수가 굉장히 많고 저렴한 금액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하기보다는 내가 임대아파트에 조금 살면서 자금을 조금 모아서 다 차후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동부공원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러한 임대아파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양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청약통장에 대한 가점을 어떻게 하면 많이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동부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같이 요약을 한번 해볼 텐데요.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 위치는 제주시 화북 2동과 도련 1동을 그 주변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해서 만드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 자체가 사실은 31만 제곱미터 정도 되겠고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 대상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우리가 대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우리가 토지주택공사 LH가 이 내용을 하게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사업 기간이 2027년 8월 말까지 현재 예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단독주택, 그 다음에 상가, 업무시설, 생활 편의시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것들이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안에는 공원도 있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편의시설도 위치하고 있고, 학교도 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단지 자체가 뭐 적은 단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청약 통장을 우리가 지금 갖고 계신다면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아파트는 1799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그 중에 374세대는 분양을 하고 나머지 1300여 세대가 임대아파트로 공급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같은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60제곱미터 초과해서 85제곱미터 이하도 상당히 좀 많은 비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S1이 전체적으로 이제 임대아파트 비율이 되겠고, S2도 임대아파트 비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3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분양을 우리가 예상하고 있다. 그리고 단독주택지도 지금 현재 분양이 예상되어져 있고요. S1과 S2는 임대아파트가 되겠고, S3이 분양아파트가 되겠고,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은 모두 분양으로 이제 공급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 면적이 지금 현재 공원 비율이 41%고 주택 비율이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 부지 안에다가 사실은 주택 비율이 59%를 차지한다. 60% 정도가 주택으로 지금 현재 공급을 하는 거고, 40%가 이제 공원 비율인 거기 때문에 공원 비율보다는 주택 비율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주변 안에 이제 업무시설이나 편의시설들이 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자체가 좀 굉장히 크고 1799세대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임대아파트가 같이 껴있는 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들이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굉장히 좀 비선호하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내가 집을 소유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임대를 통해서 거주에 대한 주거 안정을 우리가 구축시키는 데 이제 목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지에 대한 환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방에 들어오셔서 분석해서 이제 분양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키게 되면은 실제 우리가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하고 지금 현재 같이 하고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동부공원을 보게 되면 반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화북
지금 신도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화북 신도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이 화북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현재 그 동부공원을 가운데로 해서 이 밑에 쪽에 그 상업용지, 화북의 상업용지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자체는 지금 현재 우리가 화북2의 신규 택지가 저장된 곳이 바로 이쪽 부분이 지금 현재 신도시가 지금 현재 발표가 된 부분들이 조금 있죠. 예, 그래서 이쪽 부분이 이렇게 신도시가 이게 발표가 된 부분이 있고, 기존에 또 화북 쪽에 이쪽에도 지금 이제 화북 도시개발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북 1 신도시와 화북 2 신도시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가운데 위치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호재들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연북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삼거리까지 있었는데, 최근에 이게 연북로가 이제 사마지구까지 개통이 되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동부공원이 지금 현재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우리가 제주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다. 바로 이곳에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거 유치를 함으로 인해서 화북 신도시 1과 2를 잇는 중간의 역할로서 젊은 층들이 주거 부담 없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부공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교통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 그리고 학군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지금 현재 사마지구의 사마초등학교까지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사마지구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기존 도심지와 그 다음에 새로운 신도심지의 어떤 중간에 있는 역할로서 기존 도심지의 어떤 인프라를 다 활용할 수가 있다. 근데 대상 자체는 우리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대거 입주를 할 예정인 거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임대료로 우리가 부담 없이 주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꼭 그걸 내가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있기보다는 내가 사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 만족도 높은 삶을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만족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소유의 개념보다는 거주의 개념에 있어서는 이 동부공원 부지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앞으로 사마지구의 어떤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화북 1도시와 2도시의 모든 인프라를 이 중부공원 안에서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로 내가 거주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동부공원에 대한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공원 부지의 아파트를 사실 분양을 받으실 분들은 약 370세대 정도 나오게 되는데, 이 370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양가 자체도 우리가 LH에서 분양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분양이 될 거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있을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 비중의 거의 70% 이상이 임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 30%가 분양 아파트가 됐을 때 이 분양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이것들이 뭐 우리가 눈에 띌 정도로 막 확 올라가거나 이렇진 않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분양을 받아서 내가 안정된 이런 주거 환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이제 만족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주변에 인프라나 이런 것들, 교통이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에 대한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클 것이다. 그러나 가격이 우리가 다른 분양 아파트 대비해서 가격이 막 계속적으로 오른다,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보다는 우리가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는 지역이 바로 동부공원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주 동부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아파트를 청약받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청약 통장에 대한 가점이 높을수록 우리가 굉장히 청약에서 이제 당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주택이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부양가족 수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게 되겠고, 세 번째는 내가 어떤 소득에 대한 부분들이 뭐 조금 뭐랄까 높으면 또 청약 가점에서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동부공원에 대한 청약 가점들을 좀 최대한 높이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청약 가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개인마다 이 전략이 다 틀린 거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역의 공인중개사 소장님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 이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접수해 주시면 각 개인마다 청약 가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각자 그런 내용들은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주 동부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마지막 4번째 공원 아파트도 남아져 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